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윤쌤 강의에 다 있다. 역시나 윤쌤 시험 특강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 특강 네 번째 시간 1단원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1-4단원의 제목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예요. 이 교과서 출판사마다 1단원 안에서 각각의 내용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같은 내용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몇 단원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환 다운받아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쭉 1860년대부터 정치적인 변화들을 공부를 해왔어요. 1910년 이전까지. 요 시기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호 개방한 이후에 이제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근대적인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뭐 복장에는, 음식에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시설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앞에 준비되셨으면 수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근대 문물의 수용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자, 근대시설 도입 괄호 1번에 나와 있는데 강화도 조약으로 드디어 개항을 했어요. 항구를 열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근대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배워서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사절단 파견하잖아요. 일본에다가 수신사도 보내고 조사시찰단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어떤 그 우수한 무기를 배워오기 위해서 영선사 파견을 했었고 멀리 미국에까지 보빙사라는 단체를 파견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워와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들 기구 3개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배워왔어.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기구가 3개가 있는데 방문국이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기창이라고 하는 기구도 만들어지고요. 전환국이라고 하는 기구도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도대체 얘들이 뭐 하는 기구인지를 알아야 돼. 맨 처음에 박문국이라고 할 때 박아낸다 글자를 이라고 생각하면 돼. 글자를 박아낸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인쇄라든지 신문이나 뭐 책, 잡지 같은 걸 출판하는 인쇄 출판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이따 뒤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에 대해서 배울 텐데 방문국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가 신문을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이 바로 뭐냐면 한성순보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기창이라고 할 때 기는 뭐야? 무기를 말하는 거야. 신식 무기 기술을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해서 배워와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관청을 설치했는데 그게 기기창이고 여기서 드디어 배워온 것을 활용을 해서 신식 무기 제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약간 속된 말로 너 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발행하는 기구, 그 옛날의 구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신식 화폐를 발행하는 기구가 바로 전환국이었습니다. 자, 이름하고 같이 얘네들은 반드시 하는 역할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신과 전기도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와요. 지금 전신하고 전화를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구분해야 될 정도로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화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전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화는 우리가 이렇게 통화가 연결되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가 들리는데 전신은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고 일종의 뭐 띠띠거리는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는 거죠. 뭐 띠 하면 무슨 뜻이고 띠띠 하면 무슨 뜻이고 띠띠띠 짧게 하면 무슨 뜻 해서 그 소리를 전달해가지고 아 이런 뜻이구나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신. 그 다음에 전화는 알 거고 우편. 편지라든지 이런 거 주고받는 거 우편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이 우편을 담당하는 기구 뭐가 생깁니까?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기도 보급돼요. 와, 이 전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밤이 되면 깜깜해. 호롱불 같은 거 켜봤자 촛불 켜봤자 뭐 얼마나 밝혀주겠어요. 근데 전기불이 들어와서 전기를 탁 켜니까 밤에도 환한 거지. 뭔가 새로운 천지를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은 정말 놀라웠을 거야. 전기를 보는 반응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서양식 의료기술을 도입해서 서양 의사를 딱 자리에 원장으로 앉혀서 신식 의료기구, 바로 신식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었는데요.
알렌이라는 의사가 원장으로 있었고요. 선생님 저희 교과서에서는 광해원이라고 안 나오고 제중원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는데 같은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광해원이 다음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기구가 아니라 같은 곳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교통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차가 만들어지고 철도가 만들어지는데 철도는 지금의 기차를 말하는 거야. 전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행되지 않아. 이게 뭐냐면 기차 보면은 이렇게 여러 칸이 연결되어 있잖아. 지하철도 여러 칸이 연결되어 있잖아. 한 칸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랑 모양이 비슷한데 한 칸이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로가 만들어져서 그 위에 여러 칸이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건데 전차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이렇게 2개짜리 레일이 하나 설치되고 그 위에 좀 기차보다 느린 한 칸짜리 기차가 시내 한가운데를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전차인데 수도인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전차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 전차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이 됐냐면 서울의 서대문이라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청량리 지역까지 전차가 운행이 됐어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겠죠. 물론 서울에 한정되어 있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철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항상 최초는 중요하잖아. 각 도시를 연결해주는 철도가 계속 몇 년 간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철도가 바로 1899년에 개통이 된 경인선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연결하는 철도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야. 경이라는 단어는 경성, 즉 서울을 말하는 것이고 인하면 어디 생각나요? 인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연결하는 경인선이 최초, 그래서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몇 년 간격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경부선도 개통이 됐고 서울에서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는 의주라는 도시까지 연결하는 경의선도 개통이 되었다. 굉장히 편리해진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서술형에 나오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신식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 특히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철도라든지 전차 같은 시설들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느냐? 요거 서술형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좋은 영향도 미쳤고 나쁜 영향도 미쳤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한 개씩 쓰시오 같이 나옵니다. 그럼 좋은 점은 너무 쉽죠. 긍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성이 굉장히 증대됐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설명 필요 없고.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철도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질 때 이것이 100% 우리나라 기술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서양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이나 기술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살라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줬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잖아요. 즉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결국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 외세의, 즉 외국 강대국들의 수탈 그리고 침략의 도구로 이용이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시설이 만들어져서 뭔가 편리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전차나 철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각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실제로 이게 얼마나 빠르고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 지나다니다가 아이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괴물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막 철도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요. 전차 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이러한 사회적인 저항을 초래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2번 영양에다가 별표 서술형이라고 하나 표시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1번 근대시설의 도입은 끝났고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의 변화로 갈게요. 옷의 식주 생활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옷. 옷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옷을 통해 나타나던 신분 차이가 점차 없어졌다. 소멸되었다라는 거지. 조선시대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분별로 입는 옷이 달라요. 심지어는 그 머리에 쓰는 남자들은 뭐 페랭이, 그 다음에 갓
이런 것도 양반은 뭐를 쓸 수 있고 중인들은 이런 걸 머리에 쓰고 평민들 그다음에 천민들이 쓰는 갓 모자까지도 모양이 다 달랐어. 옷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노비들이 입는 옷이랑 양반들이 입는 옷이랑 완전 천지 차이기 때문에 옷차림만 딱 봐도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신분 차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옷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던 사람인지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옷이 그런 게 남아 있었는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변화가 무엇이냐? 새로운 옷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길게 서양식 의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서양 옷을 우리가 줄여서 양장이라고 얘기해. 서양식 옷이야. 우리나라 옛날에 옷 하면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옷들 떠올리면 되고 이제 서양식 옷이라 그러면 남자는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피스 위에 자켓과 밑에 긴 치마가 있는 이런 식의 옷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무엇이 등장하게 되느냐? 새로운 형태의 옷, 바로 개량 한복이 등장합니다. 왜 그 유관순 누나가 3.1 운동할 때 보면은 입고 있는 한복이요.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한복 생각하면은 저고리가 여기까지 올라. 되게 짧아. 그치? 여기까지 안 내려가죠?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여자들은 팔을 들 수가 없어. 왜? 그럼 이렇게 들려. 보인단 말이야. 생활하기 되게 불편해. 치마도 마찬가지야. 저기 발목까지 가리잖아요. 발만 빼꼼 나올 정도.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겠어요. 한복을 개량을 해요. 저고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생활하기 되게 편해지죠? 치마도 무릎 근처까지 조금 올라가요. 한 종아리 반 정도 덮을 정도로 이런 개량 한복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여성들을 굉장히 옥죄었던 뭐가 없어지느냐? 장옷과 쓰개 치마가 점차 없어집니다. 장옷하고 쓰개 치마는 되게 비슷한데 여자들이 외출할 때 외간 남자들에게, 바깥 남자들에게 절대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양반집의 이제 교수님들은 바깥에 외출을 할 때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쓰는 게 있죠. 팔이 달려있는 게 장옷이고요. 팔이 없는 그냥 치마 형태가 쓰개 치마. 뭐 둘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여자들도 당당하게 얼굴을 노출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옷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문호 개방을 했으니까 서양 음식 같은 게 많이 들어오겠죠. 당시의 궁중과 조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대표적인 게 커피하고 케이크. 이런 걸 앞에 놓고 이제 뭔가 다과를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서양 음식이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겸상입니다. 겸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야. 가족이 아빠 있고 엄마 있고 뭐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나와 동생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걸 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조선시대에는. 왜냐하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밥 먹고 더 엄격한 집에서는 그 집에 가장 높으신 할아버지 따로 상 차려드리고 아버지 따로 먹고 여자들 따로 먹고 뭐 애들 따로 먹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 겸상 문화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건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건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집의 형태하면 딱 두 가지, 초가집하고 한옥, 기와집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이제 일본하고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은 목조주택,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충격을 덜 받는 나무집을 많이 짓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식 목조주택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한옥하고 양옥, 서양식 가옥의 특징이 조금 섞여 있는 형태의 집들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완전 이제 유럽에 가야 볼 수 있는 약간 서양스러운 건축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 지금도 남아있죠. 우리 서울 명동에 가면 명동 성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독립협회 배웠었잖아. 독립협회가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뭐 만들었다 그랬니? 독립문 만들었다 그랬죠. 그 독립문이 뭐를 따라한 거냐면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따라한 거야. 서양식 독립문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궁 중에서 덕수궁이라고 알지? 덕수궁 안에 건물이 하나 생겨요. 그 건물 이름이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데 완전 저 유럽의 뭐 르네상스 건축 양식 그걸 따라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의식주 변화를 봤어요. 그럼 또 봐야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 옷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건축도 바뀌고 겉모습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겠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한편으로는 야, 이게 뭐냐. 세상 말세다. 이거 완전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않냐 하면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주로 그렇겠죠. 전통 문화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랑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막 개량 한복이 만들어져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다리를 드러내놓고 다니니까 막 남자들이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게 뭐냐고 해괴망측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면서 전통 문화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